저는 지금 조선대학교에 있는 전자공학부에 재직 중이고요. 저는 이제 학부는 전자공학과를 나왔고, 박사과정을 이제 뇌과학 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이 돼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과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약간 좀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내가 눈을 떠보니까 팔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내가 전신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만약에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제 아직 생명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막막하겠죠. 내가 앞으로 한평생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 의사표현도 못하고 그렇다고 맘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추신경계를 그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중추신경계 중에 위쪽을 살짝만 다쳐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막막할 텐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은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떤 로봇이나 컴퓨터 또는 각종 전자제품들을 제어할 수도 있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 내 의사를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라고 그 테슬라를 만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또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뉴럴링크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원숭이가 있죠. 원숭이가 지금 앞에 어떤 대를 잡고 있는데 이 대는 조이스틱이 아니고 잠시만요. 네. 지금 이 원숭이가 이 대를 잡고 있는데 이건 조이스틱이 아니고 이 원숭이가 이 게임을 할 때마다 집중을 해서 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게임이 성공할 때마다 이 관을 통해서 음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원숭이 뇌에는 지금 어떤 칩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 원숭이의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무선으로 측정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지금 무선으로 지금 이 게임기를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제어를 해서 이렇게 게임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올해 4월 달에 이제 나왔던 연구 결과고 페이스북에서도 2017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핸드폰으로 타이핑을 해서 페이스북을 하지만 생각만으로 타이핑을 할 수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2017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좀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쉽지가 않아서 페이스북에서 결국 올해에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뭐 테슬라나 페이스북과 같이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들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연구들 중에 이 BCI 연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뇌에 대해서는 뇌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런 뇌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좀 되게 낯선 내용이고 좀 내용이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중간중간에 듣다가 이렇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발표 중간에 물어봐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BCI 기술, 아까 말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을 줄여서 이제 BCI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BCI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기술은 이제 BCI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뇌 컴퓨터 접속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 몸은 이제 이렇게 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신경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뇌에서 중추신경이 나와 있고 거기서 이제 각 몸으로 이제 말초신경이 이제 전달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뇌에서 내가 어떤 몸을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중추신경을 통해서 말초신경으로 전달이 돼서
우리 근육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중추신경이 이 목쯤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면 몸이 전체가 다 멀쩡하고 뇌가 멀쩡해도 이 목에 있는 중추신경만 끊어져도 몸 전체를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고가 났을 때 목만 살짝 심하게 다치면 몸 전체를 못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 뇌에서는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신호들을 계속 발생해서 그걸 전기 신호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를 측정을 해서 이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의 의도를 간단한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타낸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우리 뇌에서 어떤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해서 그 신호를 이제 이게 측정하는 거고, 그 신호를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는 대로 어떤 전자장비를 움직여주거나 아니면은 뭐 타이핑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BCI라는 기술이고, 이때 이제 이 뇌파로부터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때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BCI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센소리 모터 리듬이라는 것이 있고, 줄여서 이렇게 SMR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뇌는 뇌의 영역들마다 우리 몸을 담당하고 있는 위치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움직임을 담당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중앙뇌쯤에서 담당을 해요. 그리고 내가 왼손을 움직이는 것은 오른쪽 뇌, 그래서 좌우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왼쪽 팔이나 손은 오른쪽 뇌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리고 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에서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른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왼쪽에서 뇌파가 변화가 생기게 되고, 왼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오른쪽 뇌에서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가운데 쪽에서 이제 뇌파가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오른쪽 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왼쪽에서 변화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오른쪽 손을 움직이려고 했구나. 그리고 왼쪽에서 변화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왼쪽 손을 움직이려고 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에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준다거나 전동 휠체어를 오른쪽 왼쪽 앞으로 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어떤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나 전동 휠체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보통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연구가 되었던 기술이고,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간단하게 이제 여러 장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술로는 이제 P300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P300이라는 기술은 이제 앞에 어떤 그 시각 자극이 있고, 이 시각 자극을 보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글자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깜빡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O라는 글자를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글자들이 깜빡일 때보다 O라는 글자가 깜빡일 때 뇌파를 측정한 거에 그 뇌파의 파워가 이렇게, 지금 얘가 시각 자극이 주어졌을 때 뇌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그려준 건데, 다른 때보다 그 뇌파의 패턴이 더 세게 나타나는 거예요. 꼭지점을 지금 P300이라고 그러는데, 이 P300이라는 반응이 더 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글자가 깜빡일 때 중에 어느 글자가 깜빡일 때 이 P300이라는 자극이 가장 세게 나타났나를 가지고 특정 글자를 선택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 글자들 중에서 타이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생각만으로 타이핑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이제 타이핑을 해주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SSVP라는 방법인데, 얘도 이제 화면의 시각 자극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고, 보면 이제 화면의 격자 무늬가 막 깜빡이고 있죠. 근데 이 깜빡이는 횟수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1초에 몇 번 깜빡이는가를 주파수라고 하는데, 얘는 뭐 1Hz로 깜빡이고, 뭐 7Hz로 깜빡이고, 얘는 8Hz로 깜빡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헤르츠로 커서가 깜빡이면
내가 예를 들어서 6Hz로 깜빡이는 시각 자극을 받다라고 하면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은 우리 뇌에서 뒤쪽에 해당을 하는데 그 후두엽에 있는 후두엽에서 측정된 뇌파가 6Hz에서 파워가 이렇게 피크를 보이게 돼요. 6Hz로 깜빡이는 걸 봤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커서가 7Hz로 깜빡이는 걸 봤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 측정된 뇌파가 이렇게 7Hz로 세게 나타나게 돼요. 7Hz에서 세게 나타나게 되고 8Hz로 깜빡이는 애를 보면 8Hz에서 세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시각 자극을 어떤 주파수로 깜빡이는 시각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서 발생하는 뇌파의 파워의 세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오른쪽 커서를 봤으면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왼쪽 커서를 봤으면 왼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글자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우스를 제어할 수도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기술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SSVP라는 기술이 가장 정확도도 높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BCI 기술들은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 P300과 SSVP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자극을 필요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 P300과 SSVP, SMR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미 정해진 것들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하 좌우라던가 특정 문자, 내가 이미 컴퓨터에서 미리 설정해놨던 문자만 선택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내가 미리 설정해놓은 커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이런 BCI 시스템을 가지고 뭐 갑자기 TV를 끄고 싶다거나 뭐 에어컨을 켜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거나 밥을 먹고 싶다거나 화장실을 가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를 해왔고 그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내 생각으로 팔을 움직이듯이 로봇 팔을 움직일 수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들을 수행할 수 있을 테니까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해보자 라는 연구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초가 되는 연구가 이제 198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 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영역들마다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팔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의 그 뇌파를 살펴봤더니 팔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뇌파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우리 뇌는 뉴런이라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뉴런들마다 선호하는 방향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얘가 그 신호를 되게 자주 내보내고 이 방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뇌에서 신호를 덜 보내는 이런 현상들이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런 뉴런들마다 이 선호하는 방향이 달라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팔을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을 1982년도에 발견하게 됐어요. 벌써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이때 태어났는데 벌써 40년 전에 이 미국에서는 뇌파를 측정을 해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원리들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로봇 팔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이게 2008년도에 연구가 되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원숭이의 머리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지금 얘가 아까 일론 머스크 동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뇌파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무선은 아닌데 뇌파를 측정을 해서 그걸 이제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지금 이렇게 로봇 팔을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의 팔은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고 뇌파를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해서 로봇 팔을 움직여서 마시멜로우를 먹는 영상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신의 팔을 움직이듯이 팔을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전신마비 환자여도 자기 생각만으로 여러 가지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 원숭이를 대상으로 수행이 됐던 연구 결과고 2012년도에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이제 수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사지마비 환자시고 지금 목 밑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뇌파를 측정을 해서 지금 분석을 해서 지금 로봇 팔을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분이
제가 태어날 때부터 환자하셨는지 뭐 이렇게 사고 당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이 음료수를 마시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2012년도에 수행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로봇 팔을 움직일 수 있다면 굉장히 이상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연구들은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늘 타입의 전극을 뇌에 이렇게 삽입을 해서 뇌파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당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 높고 또 우리 몸 안에는 이제 면역 체계가 있어서 이렇게 바늘 타입의 전극을 뇌에다 삽입을 하게 되면 전극 주변에 어떤 그 세포들이 달라붙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뇌파가 잘 측정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이상적으로 로봇팔을 잘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뇌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이 수술 부위를 통해서 감염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가 있는 연구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술하지 않고 측정한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지금 이 MEG라는 기계 안에서 지금 뇌파를 측정을 하고 있는 거고 앞에 이제 어떤 입체 영상을 보여주고 입체 영상에 따라서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때 뇌파와 손의 위치를 같이 동시에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입체 영상을 보여주는 원리는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 안경에다가 한쪽에는 빨간색이 칠해져 있고 한쪽에는 파란색이 칠해져 있고 화면에는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공을 보여주면 파란색 렌즈로는 파란색 공이 보이지 않고 빨간색 공만 보이게 돼요. 그리고 빨간색 렌즈로 보면 빨간색 공은 안 보이고 파란색 공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빨간색 렌즈로는 오른쪽 공만 보이게 되고 파란색 렌즈로는 왼쪽 공만 보이게 돼서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겹치게 돼서 이 겹치는 위치에 사물이 떠 보이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날그리프라고 하는데 이런 아날그리프라는 방식으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입체 영상을 보여주고 이 입체 영상에 따라서 이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타겟이 나타나게 하고 이렇게 타겟이 나타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갔다 오게 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그때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뇌파를 측정을 할 때는 동일한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을 해서 그 뇌파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총 9명의 실험 참가자한테 뇌파를 측정을 했고 한 명당 한 타겟마다 총 60번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도록 뇌파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뇌파를 이제 분석한 결과인데 이런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뇌파를 분석을 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 뇌파가 팔 움직임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도 팔 위치와 관련된 영역에서 이 X축은 지금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지금 주파수를 나타내고 지금 세로축은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선은 아까 이 공 자극이 나타나는 이 시점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때 공 자극이 나타났을 때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초록색은 이제 비슷한 거고 파란색으로 나타나면 이제 뇌파가 감소하는 것을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 뇌파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뇌파가 증가하는 부분의 주파수 그 다음에 뇌파가 감소하는 부분의 주파수 감소했다 증가하는 부분의 주파수 그 다음에 뇌파가 증가하는 부분의 주파수들로 밴드패스 필터링이라는 것을 해서 이 영역의 주파수만 성분이 남도록 필터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 뇌파로부터
아까 보여드린 0.5에서 8Hz로 필터링된 신호를 가지고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지금 초록색 부분이 이제 뇌파인 거고, 거기에다가 그럼 이제 이게 컴퓨터로 보면 행렬이거든요. 그럼 이 행렬에다가 새로운 어떤 행렬을 곱해주고 어떤 상수값을 더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손의 위치인 X, Y, Z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예측을 해본 결과, 예측을 해봤고, 또 이때 이제 뇌파 분석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뇌파가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데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았고, 움직임 시작 시점 이전에 한 마이너스 600ms에서 140ms, 그러니까 움직임을 내가 수행하기 이전의 뇌파가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때 내가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한다면 그때 팔 움직임을 수행하기 이전에 한 200ms에서 300ms 이전에 뇌파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면 적절하구나 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 이런 기술을 통해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해본 결과,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실제로 내가 팔 움직임을 수행했던 각각의 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해본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기존 연구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 연구들은 뇌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바늘 타입의 전극을 삽입을 해서 측정을 해서 예측을 했을 때 로봇 팔을 제어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이 기술은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측정된 뇌파를 가지고도 팔 움직임을 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2013년도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딥러닝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LSTM이라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동일한 뇌파를 가지고 이제 다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해보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실제 팔 움직임이었고, 가운데 있는 게 앞에서 중간에 보여드렸던 이제 뇌파로부터 예측된 결과였는데, 딥러닝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니까 훨씬 더 예측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앞에서 보여드릴 때는 제가 방향별로 다른 색으로 칠해서 이제 그 기존 방법으로 예측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잘 예측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그 색깔 구분을 안 했을 때는 기존 방법으로는 예측이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잘 되진 않지만 딥러닝을 가지고 예측을 하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는 뇌파를 수술하지 않고 측정을 해서도 팔 움직임을 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게 2012년도에 결과가 발표됐던 내용인데, 이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성능이 좋은 기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뇌에다가 전극을 삽입해서 로봇팔을 제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공이 하나만 있고 로봇 팔로 얘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근처까진 가지만 이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측이 정확하지 않고, 조금만 오차가 발생을 해도 이 타겟을 잘 잡지 못해서 정확도가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세계 최고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것을 이제 영상 처리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로 이 특정 사물을 잡는 것을 도와주는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것을 이제 착안을 하게 되었고, 그 기술 개발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물이 있을 때 이 사물을 영상을 찍어서 영상 처리라는 기술을 하면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하고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물의 위치를 3차원적으로 이제 위치를 계산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내고 나서 뇌파로부터 예측을 한 움직임 방향을 이 사물의 위치를 가지고 보정해주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상을 가지고 영상 처리를 가지고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예측을 한 게 이렇게 내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가 현재 팔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한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하면 이 방향을 사물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보정을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보정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현재 위치에서 각각의 사물까지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 방향을 예측을 한 걸 각각의 직선에 투영을 시켜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에 직각으로 이제 선분을 내려서 이 직선의 길이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이 이 방향과 비슷하다면 이 투영한 이 벡터의 길이가 길게 되고, 만약에 이 방향과 타겟까지의 거리가 이 방향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면 이 투영을 했을 때 이 벡터의 길이가 짧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물까지 투영을 한 벡터를 구해서 가장 긴 벡터 쪽이 사물이 있는 방향이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생각을 하면 그럼 이쪽 방향으로 팔을 움직여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꼭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뇌파로부터 예측을 한 방향과 이렇게 사물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방향을 칼만 필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적절히 섞어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에 가중치를 둬서 이 내가 예측을 한 방향이 사물까지 잘 도달하도록 이렇게 가중치를 줬는데, 그거는 이 초록색 벡터들의 길이의 평균에다가, 그게 이제 수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벡터들의 평균에다가 이 초록색 벡터, 타겟으로 예측되는 초록색 벡터를 분모에 이렇게 놔둬준 값을 구하게 되면 이 값은 크고 다른 애들은 작을수록 가중치가 더 커지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길이가 다 같다면 이 전체 평균은 1이 되고 얘도 1이 돼서 그 평균분의 이 벡터의 크기는 1이 돼서 가중치가 1이 돼서 가중치가 곱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내가 뇌파로부터 예측한 벡터를 사물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제 보정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가중치를 곱해주고 칼만 필터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뇌파로 예측한 방향과 사물이 있는 방향의 중간 정도로 적절하게 방향을 이제 보정을 해주는 방법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이게 이제 팔이 처음에 있던 위치고 초록색 공들이 각각 사물이 있는 위치고 파란색 점선이 이제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한 방향이고, 각 그 시간 타임마다 뇌파로부터 방향을 예측을 하고 그걸 보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정을 한 방향이 이제 빨간색 선이 되는 거고, 뇌파로부터 예측된 그 사물이, 내가 목표로 하는 사물이 어떤 건지를 나타내 준 게 지금 이렇게 빨간색 공으로 나타내지게 되고,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뇌파로부터도 어느 정도 팔 움직임을 잘 예측을 하지만 사물까지 잘 도달하지 않는데, 이렇게 제한한 기술을 가지고 보정을 하면 이 내 팔 움직임이 사물까지 굉장히 잘 도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단순히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냥 그 사물로 위치를 보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물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내가 집으려고 하는 사물이 어떤 건지를 예측을 하고 그 해당 사물의 위치를 가지고 보정을 해주는 거라, 내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다가 만약에 이쪽으로 움직임을 타겟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또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정을 해줘 보니까 그 결과 이제 지금 왼쪽 위에 있는 게 실제 팔 움직임이었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한 거였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기술을 가지고 보정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제 움직임은 타겟까지 잘 도달하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입체 영상으로 자극을 주고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움직임도 이 실제 타겟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뇌파로부터 예측을 한 팔 움직임은 방향은 어느 정도 따라가도 타겟까지 이렇게 잘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영상 정보를 가지고 움직임을 보정을 해주니까 타겟까지 굉장히 정밀하게 잘 도달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기술들을 통해서 뇌파를 가지고 팔 움직임을 잘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걸 영상 정보를 가지고 보정을 해주니까
좀 훨씬 더 정확하게 타겟까지 잘 도달을 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이제 9명의 피험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본 건데, 지금 세로축은 그 부정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고, 검정색 막대는 이제 뇌파만으로 예측을 했을 때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고, 이 회색 막대는 보정하는 영상을 가지고 보정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보정했을 때 부정확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보시면 모든 실험자에서 영상을 가지고 보정을 해주니까 정확도가 훨씬 이렇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술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존 연구들은 기존 BCI 연구들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미 정해진 것들로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기술들이 연구가 되었었고, 근데 또 그런 연구들은 뇌에다가 수술을 해서 뇌파를 측정을 했었는데, 뇌파를 수술하지 않고 팔 움직임을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개발하게 됐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정확도가 낮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영상 처리를 가지고 영상 정보를 활용을 해서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원숭이 실험을 했던 연구 그룹에서 냈던 결과인데요. 지금 여기가 그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이 X축, Y축, Z축에 대해서 팔 움직임을 실제로 수행을 한 거를 파란색 선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뇌파로부터 예측을 한 결과가 빨간색 선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이 회색이 실험을 할 때예요. 그래서 보면은 실험을 할 때는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잘 예측을 하는데, 실험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한 결과가 굉장히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실험을 하는 동안에는 팔 움직임을 뇌파로부터 잘 예측을 하는데, 원숭이가 뭐 쉬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이러면 로봇 팔이 굉장히 이상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 상황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신마비 환자여서 BCI 기술을 가지고 내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제어해서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려고 할 때는 로봇 팔이 잘 움직이는데, 내가 TV를 보거나 어떤 핸드폰을 하거나 이렇게 좀 다른 상태가 되면 그 뇌파가 팔 움직임을 잘못 예측을 해서 로봇 팔이 막 이상하게 움직여서 나를 때릴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뇌파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뇌파를 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상태를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잠을 자고 있으면 BCI 시스템을 잠깐 꺼준다던가, 그리고 만약에 팔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을 한다고 해도 타이핑을 팔의 위치를 예측을 해서 타이핑을 정확히 하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동 휠체어를 움직일 때에도 내가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해서 전동 휠체어를 제어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SMR이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오른손, 왼손, 뭐 다리 움직임을 상상을 해서 전동 휠체어를 제어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전동 휠체어를 움직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어떤 타이핑을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는 그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그런 모드로 BCI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전동 휠체어를 움직이려고 한다. 그럼 왼쪽, 오른쪽 손 움직임 상상을 예측을 하는 그런 모드로 BCI 모드를 바꿔주고, 내가 타이핑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P300이나 SSVP처럼 이렇게 좀 타이핑에 적합한 BCI 방법으로 바꿔주어서 제어를 해주면 좋겠구나 라는 아이디어에 착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BCI 시스템의 잘못 예측되는 것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로봇 팔을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동 휠체어나 타이핑을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의 움직임과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원리가 되는 게 우리 뇌는 어떤 그 영역들마다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팔을 움직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잠을 자려고 한다거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뇌에 활성화되는 영역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뇌의 영역들 간에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런 뇌 영역들 간에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걸 토대로 이제 이 사람의 상태를 예측을 하고 그걸 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BCI의 모드를 변경해주는 기술,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팔 움직임을 수행하거나 이런 서로 다른 상태에 대해서 뇌파를 측정을 하고 이 뇌파를 측정을 한 뇌파를 펑셔널 커넥티비티라는 그런 뇌 영역들 간의 신호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 영역들이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를 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고 그걸 분석해 본 결과 이제 팔 움직임을 이렇게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 가만히 있을 때 팔 움직임을 수행할 때 이렇게 뇌의 영역들 간의 신호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분석을 하게 됐고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팔 움직임 수행하기 전에 뇌의 상태 또 팔을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 팔 움직임이 끝났을 때 이런 상태가 뇌 상태가 각각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말을 할 때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임 상상을 할 때 그 다음에 손 움직임 상상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서로 다른 상태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뇌의 영역들 간의 신호를 주고받는 분석 이걸 펑셔널 커넥티비티라고 하는데 이 펑셔널 커넥티비티 분석을 하고 그 펑셔널 커넥티비티의 값을 딥러닝 알고리즘인 CNN이라는 알고리즘에 이것을 입력값을 넣어줘서 상태를 예측을 해본 결과 한 88% 정도의 정확도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상태를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뇌파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동작을 수행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통해서 BCI의 여러 모드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팔 움직임을 수행을 예측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타이핑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잠을 자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모드들을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또 이러고 나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동작들을 동시에 수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SNS를 하고 카톡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동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작들을 동시에 수행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BCI 시스템도 팔 움직임만 예측을 하거나 뭐 전동 휠체어만 제어하거나 말만 예측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동시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이 연구 결과는 지금 특허 출원은 하고 지금 논문은 아직 진행 중인 결과인데 그래서 이렇게 뇌파를 측정을 해서 이 뇌파로부터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어떤 전동 휠체어라든가 타이핑이라든가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반영하는 뇌파의 어떤 특성을 추출을 하고 그것을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서 이 사람이 팔 움직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타이핑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각각 동시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술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수술을 하지 않고 측정된 뇌파로부터도 팔 움직임을 어느 정도 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영상 정보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뇌파로부터 예측한 팔 움직임을 좀 더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것이고 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팔 움직임이나 아니면 뭐 타이핑을 하고자 하는 의도나 어떤 움직임 방향에 대한 이런 여러 특성들을 반영하는 뇌파 특성을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 움직임들을 동시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다기능의 BCI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종합해서 개발을 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각만으로 어떤 로봇을 제어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겠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전신마비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자 하고, 또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분들, 일반인들 분들도 내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캐릭터를 내가 상상만으로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워있는데 리모컨을 찾기 귀찮은데 그냥 생각만으로 TV를 조절을 한다거나 에어컨을 조절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뭐 배달 음식을 시켜서 현관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또 거기까지 가는 게 귀찮은데 내가 생각만으로 현관문을 열어준다. 이러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조만간 이제 상용화가 되어서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이제 기술 개발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그런 날이 머지않아 이제 실현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BCI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BCI 기술 중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들을 진행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이런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뇌에는 어떻게 동작을 하고 이런 뇌파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분석할 때 사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에 대해서는 내일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